요즘 그 운동선수들 간에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뭐 또다시 페페저축은행의 어떤 선수가 뭐 괴롭힘으로 또 뭐 이렇게 1년 동안 자격 정지되고 팀에서는 또 계약이 해지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축구 선수들은 또 서로 탁구 때문에 뭐 갈등이 있어가지고 또 서로 뭐 이런 갈등이 벌어졌다. 그전엔 또 그 조모시기 선수라고 그 IBK 배구 선수였던 선수, 세타였던 선수가 또 그 사소한 갈등, 사소한 그게 알고 보면 이 포장지라는 게 있어요. 포장지는 뭐냐? 지나간 사람을 툭 건드렸어. 건드린 게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씨 그랬어. 씨가 욕한 것처럼 들렸어. 그러니까 포장이 원래 팩트는 어깨에 부딪힌 것밖에 아닌데 씨 하니까 욕한 것처럼 들렸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째려봤어요. 그러니까 째려본 거하고 원래 부딪힌 거는 어깨에 부딪힌 것밖에 없는데 실수로 부딪힌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씨라고 욕을 한 것 같고 이쪽에서는 째려봤어. 그리고 딱 칠 것처럼 이게 눈을 부라렸어.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원래는 요만한 건데 이만하게 포장이 돼 버려요. 그걸 포장지라고 말합니다. 감정 포장지라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하려는 거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여러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는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협회도 있고 회복적 서클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군데 그 좋은 교사 모임인가 뭐 여러 군데에 하여튼 5군데 6군데 정도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그게 아주 최적에 된 상태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만 하면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 아까처럼 포장지를 다 걷어내게 하고 계속 서로 대화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카나다의 알마미라라는 그 동부 지역에 있는 그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젊은 고등학교 애들이 22곳의 집이 이제 무작위로 막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뭐 가정이 뭐 불화한다거나 뭐 아버지한테 매맞았다거나 열받으면 그냥 24대의 차량 타이어를 막 칼로 막 푹푹 찔러버리고, 또 상점의 유리창을 벽돌로 막 때려 부시고, 도로의 신호등도 막 때려 부시고, 심지어는 교회 간판에 세워둔 그 십자가마저도 파손해 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은 10대 두 소년을 이제 체포하게 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당시 이제 보호관찰관이란, 경찰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걸 보았던 마크 얀츠라는 사람이 판사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판사님, 이 친구들을 그냥 집어넣어서 처벌만 줘봐야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피해 본 사람하고 가해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건은 뭐 경찰에 집어넣어봐야 뭐 얼마나 들어가고 그래봐야 아무런 득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애들을 저한테 맡겨주면 제가 잘 대화시켜가지고 아마 잘 관계를 회복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메코넬 판사라는 분이었는데요. 두 판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가 얼마 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합의할 것을 이제 명령문으로 딱 내려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자기는 그냥 막 그랬는데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갑자기 잠자는데 돌이 날라와서 유리창이 깨지는 바람에 그 할아버지가 맞을 뻔하고 뭐 피해가지고 공포에 막 질리고 했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 다음에 차 타려고 집 나와 보니까 갑자기 자동차가 펑크가 난 것도 모르고 몰고 나오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저쪽 편의 얘기를 듣고 이쪽 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그냥 무심코 이렇게 했는데 피해 당한 사람의 입장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미안하거든요. 심각하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대화를 계속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대화를 그렇게 한 결과 3개월 동안 현금으로 배상을 하게 만들고 또 잔디 망가진 집엔 잔디 깎기를 시키고 부서진 펜스나 발코니 같은 거는 직접 애들이 수리하게끔 기술자들하고 같이 뭐 옆에서 뭐 데모도라 그러나요? 뭐 그런 보조 방법이라도 사용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대해서 자발적으로 책임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접 기술까지 배워가지고 부서진 교회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마치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판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 그 지역의 주민들을 얘기 들어서 얘네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잖아요. 처음엔 그냥 아마 얘네들을 경찰에 보내가지고 그냥 며칠 살다가 나오게 만들고 그랬으면 얘네들이 나는 그냥 그걸로 죄값을 받는 걸로 그냥 끝났을 겁니다. 아마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나는 그냥 막 했는데 저쪽에 당한 사람은 대단했구나. 정말 내가 뭔 잘못을 했구나 라는 걸 얘들이 알고 진실로 뉘우치고 다 회복되도록 노력을 했고 이라는 걸 보고 그래서 잘 해결된 걸 보고 이제 이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가서 세계로 쫙 뻗어나가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 얘기한 것 같은 운동선수들의 갈등들 많잖아요. 그런 갈등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가해서 오랫동안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진행도 해보고 했는데요. 정말 너무나 잘 해결됩니다. 물론 100%다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아주 유연하게 자기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게 만들거든요. 이쪽 대화도 가해한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왜 그랬는지를 듣게 되고 피해본 사람은 왜 피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 다 듣게 되면 저절로 얘네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중에 반성하고 진심으로 안 하겠다 나중에 재발하지 않는 뭐 그런 약속도 하게 되고 약속 이행문도 만들게 되고 이래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마미라 사건이 남긴 것이 가해자는 자신 때문에 생긴 피해를 직접 아주 확인하고 자세히 듣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그런 배움의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처벌을 받거나 이런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이라는 것은 가해한 사람이 이렇게 처벌받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피해를 회복하게 말로도 사과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마침표라는 걸 진짜 그게 끝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도 괜찮은 인간이란 자기 긍정에 자존감을 회복시키더라 이겁니다. 이걸 보고 내가 참 죽을 질 전 줄 알았더니 같이 대화해 보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구나. 야, 얘가 아버지랑 이렇게 싸우고 아버지한테 매맞고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구나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받으면서 자기가 입었던 상처, 자존감에 대한 이제 새로운 힘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법 시스템의 부수적인 존재잖아요. 그냥 피해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마주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자동차 사고 나면 피해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보험회사가 알아서 다 처리하잖아요. 가해자는 아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잘못한 얘기할 필요도 없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답변을 직접 받아야 되는 주체로 바뀌더라 이거야. 내가 이렇게 받았다는 거. 또 관중의 위치가 아닌 주인공의 위치에서 이렇게 이걸 하게 된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공동체, 학교라면 학교
학교에서 싸웠다면 학교에 대한 거, 또는 아까 같이 그 운동선수들이 했다는 그 페페저축은행에 대한 그 전체적인 공동체가 두 청년을 이렇게 바뀌는 교정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관계를 회복시켜 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아주 원활하게 잘 되는 하나의 주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 이런 걸 좀 적극 활용해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요새 같아서는, 요새 사람들은 변호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하면 나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어봐, 법대로 해봐. 너네가 법으로 해서 내가 또 몇 년 살게 되면 또 항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간 쟁질 끌어가지고 국회의원 다 해먹을 때 그때 이제 잘리게 되거나 이렇게, 이런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회복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게 참으로 안타까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사회로 완전히 돌아가는 과도기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권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